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이 가자지구의 전황 등 굵직굵직한 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돈을 송금하실 때 뭘로 보내시나요? 요즘은 앱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벤모 같은 것도 쓰고 있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앱, 근데 뭐 벤모도 있고 뭐 젤이라는 그런 앱도 있는데요. 한동안은 이제 벤모 많이 하다가 요즘은 또 젤을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젤과 관련한 그 환불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결제 서비스 그 젤에 참여한 은행들이요, 젤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젤은 어제 그 연방의회의 압박에 따라서 이제 오는 6월 30일부터 젤을 이용하는 2,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서 송금을 한 그 피해자들에게 돈을 환불해 주기로 정책을 확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끔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여기는 IRS 국세청인데 또는 뭐 여기는 뭐 이민국인데 뭐 등등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사기를 치죠. 소위 말하는 이제 피싱 또는 뭐 스캠 등의 사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속아서 돈을 보낼 때 젤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앞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피해액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자자금 이체법에 따라서 고객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내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그런 경우에만 환불을 해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사기 피해자에게도 돈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요, 지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환불해 주려니까 돈이 많이 나갈 걸 걱정하는 거죠. 자칫하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 비용의 책임을 은행들이 져야 할 가능성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은행들은 젤의 모회사, 이 조기 경보 서비스 EWS라는 이 젤의 그 모회사가 있습니다. Early Warning Service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제 EWS인데, 그 EWS가 돈을 받은 그 사기꾼의 계좌에서 자금을 회수한 뒤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다, 모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젤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로 인해서 1년에 약 한 4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한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요, 최근에는 사기 피해액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무려 26억 달러나 사기 피해액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젤이라는 그 앱을 이용해서 속아서 돈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 액수가 지난해에는 무려 26억 달러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또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렇게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내가 사기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금융기관이 이 젤의 모회사 EWS를 통해서 사기꾼을 추적해서 사기꾼들에게 돈을 회수해서 우리들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리들이 아니죠, 뭐 우리가 마치 사기 피해 입는 것처럼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하네요.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사기 피해 안 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사기 피해를 본 분들에게 그 돈을 다시 환불해준다. 오늘 6월 30일부터입니다.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회담에서 그간의 관계 경색 국면에서 중단이 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아주 굿뉴스예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이 국방부 대 국방부, 이 군대군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두 정상은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에 동의하면서 미-중 양국 간의 군사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굿뉴스입니다.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이 임명하는 대로 즉각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거기까지도 합의를 했습니다. 자, 두 정상의 어제 분위기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후에 오늘 우리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그 성과 외에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성과는
특별히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살짝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수년간 신냉전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가열되어 온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전략 경쟁 구도를 감안해 봤을 때 이번 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결정적인 무슨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사실상 뭐 애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대화를 이제 제도화하겠다라는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같은 합의를 하기까지는 사실 그런데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 두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이 각자 원하는 것, 그리고 뭐 어떤 필요한 것, 절실한 것, 이것에 대한 어떤 특정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내년에 11월 대통령 선거가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그 경제 침체를 계속 겪고 있는 중국, 이 모두 미중 관계를 사실 좀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필요한 부분이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 정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두 개의 국제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져 있는 어떤 그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를 이제 안정화시켜서 예기치 못한 충돌을 막는 어떤 기회로 삼자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충분히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진핑 주석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중국이 대만을 군사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실제로 꼭 뭐 약속을 지키는 법은 없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약속은 뒤집히는 것이죠. 과거 뭐 독일도 그랬고, 과거에 뭐 영국도 그랬고, 영국이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중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약속 뒤집는 것도 뭐 밥 먹듯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뭐 말 뒤집기, 뭐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시진핑 주석 어제 그런 말은 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대만을 중국이 군사적인 공격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어제 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어제 미국과 중국 군사적인 대화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그것만이라도 사실 뭐 크다, 그것만 해도 어디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경제도 사실 국제적인 정세가 안정돼야 회복도 가능하고 발전도 가능하고 하니까 일단 그 대국인 큰 나라인 미, 중 두 나라가 그 안정을 찾는 방안을 먼저 집중 논의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제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방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중국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만은 중국의 대표적인 맥주가 뭡니까? 칭타오 맥주잖아요. 뭐 두 큰 나라의 미국과 중국 큰 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 뭐 이런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칭타오 맥주 얘기하니까 좀 뻘쭘합니다만은 칭타오 맥주 얘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칭따오 맥주가 지난달 한 근로자가 그 맥주 원료 위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었죠. 그런데 그 이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이후에 칭따오 맥주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칭따오의 매출이 그 이후에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급기야 칭따오 맥주 관계 회사가 직원들을 내보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방류 논란이 불거진 칭따오 맥주의 그 한국 수입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칭따오 맥주 수입사인 한국의 비어K라는 회사는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칭따오 맥주 판매 급감에 따른 것이다 라고 회사 측도 시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락하는 칭따오 맥주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추락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늘로 쏘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달과 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을 내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첫 시도 실패 후에 약 7개월 만입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어제 이 공식 성명에서 스페이스X의 이 스타쉽 발사 재시도를 승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청은 승인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난주 이 스페이스X는요, 스타쉽의 잠정 발사 예정일을 17일로 잡고, 즉 내일로 잡고 항공청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발사 예정 시간대는요, 이제 내일 중부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시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이륙 약 30분 전서부터 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 발사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발사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주로 진입하는 순간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카메라도 한 대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스페이스X의 그 우주선 발사 장면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는데 웹사이트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spacexcom.com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몇 시에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어가시면요 이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카운트 장면부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중부 시간 7시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그 영 잡히지를 않아서 정부가 아주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한국도 물가 상승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 상당수 품목에서는요, 한국 물가가 미국 물가보다 더 비싸다. 또는 한국 물가 상승률이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다, 더 높다. 이런 게 이제 특정 그 품목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특히 이제 먹거리 물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10월, 그러니까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요, 1년 전에 비해서 3.2% 올라서 3.8%를 기록한 한국보다 6년 2개월 만에 더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진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3.8%, 미국은 3.2%. 즉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계속 한국보다 높았는데 이번에 역전된 겁니다. 무려 6년 2개월 만에 역전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미국의 그 식품과 외식 물가 등 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좀 안정이 됐다라는 그 영향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이 외식 물가 때문에 더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죠. 자, 한국과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식료품 물가는 지난달 3.3% 오르며 같은 달 6.7%가 오른 한국의 식료품 물가와 견주어서 3.4%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이 높았습니다. 자, 한국의 이게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죠? 미국은 식료품만 따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3.3% 상승. 식료품만 따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무려 6.7%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그 식료품 물가 상승이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외식 물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뭘 사 먹었을 때 그 외식 물가도 미국이 한국과 비교해서 상승률이 완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외식 물가는 2.1%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에 한국의 외식 물가 상승률은 4.8%였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한국의 10월 물가 상승률 3.8%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가운데 식료품과 외식이 이제 끌어올린 그 물가가 그 한국의 상승률 3.8% 가운데 1.7%포인트가 식료품과 외식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 3.2% 가운데 식료품이 끌어올린 물가는 불과 0.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미국이 지난달에는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또 미국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소주, 맥주 등 이 주류의 출고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 인상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소주 같은 거 굉장히 쌌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미국이 이제 식당에서 뭐 $10, 조금 시골 가면 $15, 뭐 $20 이렇게 받는 데도 있는데 한국은 뭐
3,000원, 3,500원, 4,000원, 뭐 조금 비싸봐야 5,000원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달러로 따지면 뭐 3불 50, 4불도 안 되는데 이게 조만간 한국은 식당에서 7,000원까지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듭니다. 격차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그만큼 이제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걱정거리로 떠오른 것이죠. 자, 에너지 가격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더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의 석유류, 휘발유나 뭐 경유 같은 석유류 물가 상승률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은 6.2%가 떨어진 반면에 한국은 1.3%만 떨어졌습니다. 다들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 가격은 통상 한국이 미국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하락에 대한 영향을 한국은 아직은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한국, 미국의 비교는 한 2주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공평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미국은 최근에 1, 2년 동안에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동안 걱정했는데 한국은 지금부터 급격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황을 지금부터는 좀 종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코너 좀 뒤쪽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그들이 그 전쟁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초등학생을 갖고 노는 대학생처럼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모습도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러려면 백악관의 어제 발언 내용을 좀 먼저 알아야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한 그 사안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아니 뭐 언제는 뭐 이스라엘이 뭐 미국에 승인받고 공격했나? 그럼 그 전에는 다 승인받고 공격했다라는 거야? 라는 되물음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스라엘군의 독자적인 작전이다라고 이제 미국은 강조했습니다. 무슨 독자적인 작전이냐? 그 알시파라는 그 병원을 공격한 그거는 이스라엘 독자적인 거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승인 안 받고 한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그런 되물음 이해가 되시죠? 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어제 그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의 병원 진입 작전을 승인한 바 없다. 이는 이스라엘 군의 독자적 작전이며 그들이 세워서 그들이 실행한 것이고 미국은 이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병원이 공습받아서 무고한 시민과 의료진이 희생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병원은 군사적인 공격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는 정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존 커비는 또 알시파 병원은 하마스의 작전본부 및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 말이 그러면서 살짝 바뀌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전과 무관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병원이 하마스의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마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이 이 같은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가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일견 이스라엘이 병원을 공격한 것도 한편으론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과 관계없는 환자와 의료진은 역시 계속 보호돼야 한다라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스라엘을 뭐 독자적인 작전이다라고 떼어버리자니 선을 그어버리자니 이스라엘 특히 이제 미국 내 유대인 눈치가 보이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또 갑자기 국제 여론이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자. 하도 이제 말을 돌려서 하니까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참 알아듣기 힘든데 이런 얘기죠. 하마스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가 이해는 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은 보호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헷갈리시죠? 거꾸로 말하면 또 이겁니다. 민간인은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표인 하마스 붕괴를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민간인의 희생을 낳고 있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미국이 좀 뒷짐지고 있을 그런 입장이라면 이번 사태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방 예산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그들이 그러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라는 정도라면 미국이 정말 이번 가자지구 사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원해주는 적극적인 지원국인지 아니면 뒷짐지고 있는 중립국인지 아니면 아예 이스라엘과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공조국인지 참 세계 여론은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정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민간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간인들은 보호하는데 미국이 좀 그것만큼은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미국 정부 측에 제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마스 제거를 위한 이스라엘 군대의 그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가자지구가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자지구 내의 사망자 집계도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부 지역의 병원들도 연료 고갈 등등으로 인해서 또 통신 두절 등등으로 인해서 이동통신 성능도 심각하게 저하되면서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자 지구 내에 그래서 누적 사망자 집계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누적 사망자 수가 11,000명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주 말이 되면서부터는 그 누적 사망자 수가 11,000명에서 딱 스탑됐어요. 더 이상 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피해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 집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자지구 보건부 국장 중에 한 명인 메드하트 아바스라는 사람은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를 발표할 수 있는 관계 부처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번 주 들어서 아주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부터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서 지상군을 침투시키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번 지상군 침투가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어찌됐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겠는데 어쩌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전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군이 이 병원을 하마스 군사본부로 지목해온 만큼 지상군 군사작전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입니다. 왜? 이 병원에 지상군을 침투시켰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거기서 며칠 안에 결판이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저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그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 군사 조직의 마지막 보루로 보고 지속적으로 장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의료시설 공격이 국제인도법에 따라서 엄격히 규제된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하마스가 그 병원 지하에 비밀 작전 시설을 가동한다라는 주장,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그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자와 전력 등등에 의존을 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봉쇄시켜야 한다 하면서 주변 폭격으로 계속 압박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지상군을 병원 가까이 침투시키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백악관에 공개적인 승인으로 관측되는 어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알-시파 병원에 전투원을 들여보냈습니다. 백악관에서 어떤 말이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이 그 병원에 전투원을 투입시켰습니다. 그것 보세요. 미국이 어떤 말을 하면 이스라엘은 마치 그걸 어떤 신호탄처럼 여기고 즉시 공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공개적인 승인으로 관측되는 말이라는 게 뭐냐? 예, 말씀드린다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백악관에서 나온 그 말들,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쓰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도 확인했다라는 이런 말, 또는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해가 간다라는 그런 말들.
이스라엘은 백악관에서 이 같은 말들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마치 허락받다는 듯이 알시파 병원을 급습하면서 공격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무력 분쟁과 관련한 국제인도법은요,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벗어나서 명백하게 군사적인 용도로 전용된다면, 그렇다면 공격을 받는데, 공격을 하더라도 공격한 측에게 면책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병원이 군사 용도로 전용이 됐다면 공격받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국제법이죠. 이스라엘은 이걸 이제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제 백악관의 입장 표명은 이스라엘군의 그 알시파 병원 습격을 어떤 면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혹시나 몰라서 이런 말은 꼭 끝에 붙입니다.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백악관은 꼭 매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정밀 표적 작전에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밀 표적 작전. 그러니까 미국 알았어. 미국이 말하는 말 내가 뭔지 알아. 민간인 최소화하라는 거지. 그러나 여기 공격하는 것도 미국이 이제 승인하는 거지. 이제 눈 감아주는 거지. 하지만 민간인 최소화하라고 알았어. 우린 정밀 타격으로 할게. 자, 들어간다 하면서 어제부터 전투원을 그 병원에 투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군사작전 개시를 병원에 사전 경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알시파 병원의 의사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를 경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분 전이라는 것은 본인들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뭐 경고 하나하나 똑같다라는 뭐 그런 투의 말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의 결과는요, 이번 전쟁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알시파 병원에 침투한 이스라엘 지상군 전투원의 그 전투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번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잘하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이번에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하마스는 초등학생, 이스라엘은 대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군사력 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월등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 방식을 쭉 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미국이 전투하는 것과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미국의 최첨단 군사 기술을 다 사들였고 이스라엘 그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미국이 전쟁하는 것과 좀 비슷한 모양새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개전 초기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벌이게 된다면 하마스와 아주 피비린내라는 어떤 시가전을 치열하게 벌여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군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전망과는 달리 이스라엘 지상군들이 불과 보름 만에 이 가자 지구 북부를 사실상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공기, 드론, 그리고 이제 현장에 탱크와 군인들이 보내오는 이 수천 건의 정보 등등을 지휘본부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싹 취합하면서 순식간에 분석함으로써 이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그 내린 최적의 판단을 즉시 현장의 지상군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상군 병사들의 피해는 상상외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이스라엘군 지휘 통제소에 걸려있는 대형 스크린에는요,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군 병력과 또 하마스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가자지구 거리 곳곳이 고화질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딱 내려다보면서 다 지시하는 거예요. 하마스 군사 목표물이 포착이 되면 이스라엘 군 장교들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탄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거 무슨 탄약으로 때려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즉각 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무기를 즉시 선택한 뒤에 현장 인근의 병사들에게 공격 방법이나 공격 방향 등을 즉시 지시합니다. 지상군 병력이 주변 정보를 손쉽게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에서 드론 정찰을 쫙 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원을 하는 것도 이 지휘센터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우위에 힘입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전역의 하마스 지상시설을 장악하면서도
불과 50명 안팎의 상대적으로 적은 전사자를 내는 데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가자지구 지하에 거미줄처럼 뻗쳐있는 하마스의 땅굴 네트워크를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요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제 요 문제가 남아있는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잘 해결된다면 이번 전쟁 어쩌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과연 장기전으로 가게 될지, 빨리 끝날 수 있을지, 하루 이틀 이 병원에 투입된 이스라엘 특수 전투원들의 그 전투 전황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하루 이틀 정도면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말고 해 놓으시고 함께 이 전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외신이 바라본 한국의 수능일입니다. 수능 아시죠? 자, 어제는 한국에서 고3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수능 시험일과 관련해서 해외 언론이 이를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한국의 수능일 풍경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에는, 즉 수능일에는 나라가 멈춘다. 네, 이게 한 해외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나라가 멈춘다. 그들이 볼 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외신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한국 대부분이 셧다운에 들어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이렇게 정말 보이나 보죠? 자, 그리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서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인 만큼 사회적으로 이 수험생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즉각 시행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한국에 약 50만 명의 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만큼 이들을 위해서 각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늦추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개장도 1시간씩 늦춰준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도 수능의 영향을 받는다라면서 실제로 수능 시험장 주변을 이동하는 기차와 전철 그리고 대중교통 차량들은 특히 빵빵 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홍크 한다 그러죠. 이제 경적 누르는 것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게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좋네요. 미국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수능 시험 보는 그런 시험장 인근을 지나다니는 차량들은 빵빵 누르는 것을, 한국에서는 왜 웬만하면 조금만 앞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면 뒤에서 막 빵빵 누르잖아요. 그런 것을 수능일에서는 안 한다는 겁니다. 가급적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전도 수능 시험 보는 시험장 인근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는 게 다들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영어 듣기 시험 그 시간 동안에는요,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지된다라고 합니다. 영어 듣기 시험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비행기 지나가고 헬리콥터가 따다다다다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막 정신없다는 거죠. 이 수능 학생들이. 특히 이제 영어는 막 듣기에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잘 안 들려 죽겠는데 막 빵빵거리는 건 안 하지만 막 헬기 지나가고 비행기 지나가고 이러면 헷갈린다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행기 이착륙도 그 시간만큼은 한 1시간 되겠죠. 한 1시간만큼은 이착륙도 전면 중지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네, 한국교통부에 따르면 총 94편, 이 94편의 항공편 일정이 한국의 이 수능 학생들 영어 듣기 시험 평가 때문에 싹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엔 군사훈련이 있는데요. 수시로 있는데 이 군사훈련도 수능일에는 중단된다라는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언론이. 자, 그러면서 이 해외 매체들은요,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한국에서는 수능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시되는 그 수능일의 모습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그저 한마디만 떠오릅니다. 옛날 생각나네. 요 한마디 떠오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하면 이득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뭐다? 구독 안 하면 손해다 라는 말씀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